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이름은 김여진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딸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오늘 교수님 반려동물에 관한 강의 들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그렇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안 해가지고 알겠어요. 고향이 어딘지. 안 해가지고. 자, 너무 서울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상님이 편한 말을 써면 돼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는 반려동물이 무엇일까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제는 일단은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저는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다 저한테 봤을 때는 관리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관리해야 할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제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은 이제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여기서 관리를 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서로 교류하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표하면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는 여기에서도 어렸을 때 상처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제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나의 상처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좀 더 이제 기분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질문을. 예,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요약을 하자면, 간혹가다 제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가,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나 뭐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자기 어렸을 적에 상처로 인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아이들이나 남편을 대할 때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자꾸 너의 모습을 보고 너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라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친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선생님 친구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가 말은 그렇게 해주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남편의 직업이 뭐죠? 저희 남편의 직업이요? 네. 남편의 직업은 왜 그걸 제가 말을 해야 되죠,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왜 말을 해야 되죠? 이것이 선생님 목소리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남편분이 뭐 하시는 일이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있다. 근데 줄만한 거다, 친구한테.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말을 하지 말고 그 물건을 줘라. 조그맣더라도. 조그맣더라도. 비싼 거 말고. 다 근데 좀 고가가 많아서. 그러면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려라. 농담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고 아버지를 잘 몰라서 오늘 이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라고 위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로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영화 밀양 보신 분 계시죠? 어떤 거냐면 뭐 간단한 이거예요. 그 전도연의 아이가 있는데, 그 전도연의 아이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연이 신앙을 갖게 돼서 용서를 해주러 거기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송강호가 굳이 그렇게 가져와서 뭘 용서를 하냐, 그냥 마음으로 용서를 해라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을 보고 꼭 용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러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살인범이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쪽 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난 여기서 이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해서 갑자기 전도연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저는 위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 어떤 과거에 부모나 사회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없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결핍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잘 건강하게 서는 그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결핍이 오늘의 너를 낳은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되게 나쁜, 그거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위로는 이런 거죠. 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늘어진 피부를 보렴. 얼마나 갑자기 살을 빼서 너 이렇게 힘들었니? 마음이 너무 짠하단다. 이 마음을 갖고 그 친구 옆에 있는 게 위로지, 거기에 가가지고 야, 너 그것이 결국은 너의 결핍이 너의 에너지가 돼버려. 포프리 쇼에서 들었어. 이러면은 정말 사람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리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게 종교든 괜찮은 책이든 괜찮은 컨텐츠든을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때 우리가 그러는 우를 범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권위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할 때, 그때는 한 번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좋은 거 해주고 그 사람한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한테 만약에 또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좋아졌어요. 그럼 좋아지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였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자, 무당도 다 보여요. 그냥 무당 딱 들어오면 보여요. 그냥 7월에 동쪽으로 가. 귀인이 나와. 어려서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당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설프게 알면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딱 그게 보이니까 그 약점을 갖고 자기의 뭔가를 또 채우려고 해요. 거봐, 나 용하지. 다른 데 가면 안 돼. 나만 찾아와. 알겠어? 복숭아 들고. 이런 되게 재수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조금 안다고 생각할수록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다 알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놀라고 신기하고 감격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게 없고 이제 나는 어른 무당이 되는 거죠. 다 알구나. 너희들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다 7월에 가. 동서쪽으로. 학원이 나오게 돼 있어. 요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해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조금 알아서 선무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되면서 선무당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선무당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 마음 이렇게 알아주고 아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거 정말 속상한 일인데 아 그거 진짜 힘든 일인데 그 마음을 알 때 그 사람에게 그게 되는 것이지 해답을 줄 때 그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타까우니까 해답을 주려고 딱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그리고 내 말 들어. 나는 칼이야. 이러면서 또 내 자아가 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에게 도움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러는 요 시리즈물이거든요. 요게. 네. 법정 스님이 그랬습니다.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순간의 연속이 기적인 것 같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박수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의 연속, 사람이 살아있는 이 순간의 연속이 삶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금방 단풍 이렇게 진다고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어머니들 지금처럼 나이 들지는 몰랐을 겁니다.
힘든 날이 지나가고 좋은 날도 지나가는 것처럼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즐거운 날은 지나가니까 이 즐거움의 선물을 정말 잘 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포프리쇼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가 계속 재밌지도 않습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에어컨 안 나오고 뒤져버리겠어요, 지금. 계속 재밌지 않다고요. 재밌을 때는 그 재미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재밌을 때는 힘든 날이 올 텐데. 왠지 불안해. 이놈이 사고 칠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요즘 좀 잘 되더라. 자, 그러면 사람의 삶은 언제 있습니까? 재미난 날은 힘든 날이 올까봐 조마조마하고, 힘든 날이 오면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언제 오겠습니까? 80년, 9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할 때는 그 유익함과 즐거움을 마음껏 선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힘든 날이 오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우리의 자기의 씨앗 하나를 갖고 이거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나가니까 피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밝은 날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슬픈 날에 알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다만 무언가를 믿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것이 지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지혜롭지 않은 바람이거든요. 네. 힘들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몸에 힘을 빼고. 이건 선생님만의 비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